예, 서울관악갑 김성식 의원입니다. 종합감사인 만큼 세세한 이야기보다 큰 정책의 방향을 잡는데 시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글로벌 차원의 여러 하방 리스크와 더불어서 매우 위험한 저혈압 경제로 가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국감 때도 이미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뭐 잘한 일 못한 일 많겠지만 지금은 이 정부가 좌충우돌할 시간이 별로 없고 확실한 경제정책 궤도를 수정해서 재궤도에 올릴 타이밍이고, 그것이 홍남기 부총리 팀의 승패는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수요 진작을 위한 단기 정책을 제대로 하는 동안 또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과감한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이 일자리나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대통령께서 부총리도 없는 가운데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하시고 나서 건설 투자를 저렇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사람 중심 경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스스로 과거 토건 경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좀 갖고 인적 투자를 넓혀가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가야 되는데, 저런 얘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오죽했으면 한겨레 신문이 일면 제목으로 경제성과 급한 대통령 뭐 이런 제목을 뽑았겠어요. 안타깝고, 혁신 부분도 지금 뭐 규제개혁 점검회의 다 중단되어 있고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나름 좋은 지표는 알릴 건 알려야 된다, 이 얘기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제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뭐 악화를 더 나빠지는 게 멈추는 통계라든가 또 부분적으로 좋아지는 통계가 저는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내세우면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이 동의하고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3050 클럽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 부총님, 네, 저 대단히 정말 송구합니다만 이게 IR 자료인데요, 외국 가서. 네. 여기에 이걸 아웃스탠딩 그로스 레이트라고 딱 해서 첫 페이지에 하셨거든요. 네. 저는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걸 아웃스탠딩이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즉 탁월하고 두드러진 성장이라고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한국은 후발 국가란 말이에요. 3050 클럽이라는 것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플러스 한국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비해서 과거의 성장률이 언제 낮았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걸 아웃스탠딩 그로스 레이트라고 해서 하면요,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이 묻죠. 작년에 2.7 정도 이야기했고 올해 2.45 이야기했는데 지금 2.0 이하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3, 4분기 나오는데 2, 4분기까지는 재정 투입을 통해서 어떻게 막았지만 뭐 수치가 좋을지 나쁠지 말할 수는 없지만 체감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화자찬 자충우돌 이렇게 하기보다 정책의 백본, 등뼈를 딱 세우고 또 국민들에게 함께 이렇게 희망을 갖고 가는데, 그러려면 이런 또 고통스러운 과정도 함께 따른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디 가셔서 3050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런 거 갖고 성장률 비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근데 그 자료를 다 보시면요, 뒷부분에는 저희가 수출 마이너스 10개월 동안 마이너스인 거, 투자 부진한 것 다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어쨌든요, 예. 그런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웃는다니까요,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좀 명예롭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건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인데 제가 맨 마지막 문장을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IMF가 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연례 협의를 하고 여러분한테 제안한 정책 내용입니다. 지금은 성장 모멘텀이 좀 괜찮으니 지금이 적극적 구조개혁 할 수 있는 기회다. 기억나세요, 부총리님? 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잘 못해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논쟁에 빠져서 좀 땜질 처방하다가 경제정책이 좀 길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금 길을 좀 찾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저거는 제가 좀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확대 재정을 제가 해야 된다고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출 혁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사례를 저 페이지에 담았는데 저걸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 예, 그다음 페이지. 제가 지금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정부는 올바른 경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고 또 제1야당은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둘 다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눈여겨봐야 될 것, 지금 우리 경제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일본 2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에 따라하지 않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일감이 어떠세요? 예, 저도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이 20년,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요. 뭐 저 다 아는 얘기입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에 버블이 생기고 버블이 붕괴되고 거시정책이 어떻게 헤매고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고령화 덮치면서 또 대외 충격 속에 엔화가 계속 강세로 가면서 어떻게 완전히 장기 침체로 갔는지 저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 우리나라 저 KDI 금융연구원 다 노무현 정부 때 분석한 거예요. 일본 전시성 예산이 문제다. 혼슈 연륙교 사업, 니가타 도로 사업 저런 매물성 투자에 계속 돈을 쓰니까 재정이 효과적으로 이 난국 타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다 과거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거 따라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구조개혁 계속 그 다음 페이지요. 구조개혁 하려고 계속 일본 정부도 노력하다가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산업이 낡아진 거죠. 그래서 고이즈미가 뒤늦게 2001년부터 해볼려 했지만 뭐 가다가 말았습니다. 대충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부총리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 이 저혈압 경제 시대에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단기 부양을 하더라도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고 인적 자원의 양성과 산업구조 개편, 구조개혁 이런 일에 더 전념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우리 경제의 생산압을 더욱 생산성 높은 쪽으로 생산압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일본식으로 안 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정부가 가려는 방향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하고 저는 정확히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추진력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기대만큼 정부가 미진했다고 하는 지적이라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향성은 제가 보기에 지금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화자찬, 엔진 처방, 자충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 시대의 경제 구조에 맞는 방향에 단기 부양을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구조개혁과 성장 간절익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굵은 정책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 궤도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려는 방향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조교육도 진행하면서 또 사회 안전망 보강하고 경제활력 찾으려가는 그 방향성이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